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12년 동안 함께한 우리 부부의 침대 위에 정체 모를 남자의 시계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놓여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가장 신성해야 할 공간에 낯선 일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던 저의 세계는 단 5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과연 이 시계의 주인은 누구이며 제 아내는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서울 강동구의 조용한 아파트 30평대 공간을 채우던 따뜻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지금쯤 부산의 거래처 미팅 현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고 사랑하는 아내 수진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연락도 없이 현관문을 열었죠. 거실 소파에 놓인 수진의 가방을 보고 미소 지으며 안방으로 향하던 그때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안방 문 너머로 희미한 웃음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의 낮은 저음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이윽고 들려오는 시원한 물줄기 소리. 누군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을 치고 싶었지만 저는 차갑게 가라앉는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여다본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협탁 위에 놓인 그 고가의 금속 시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차 대기업 영업맨인 제가 모를 리 없는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물건이었죠.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단숨에 무너지는 소리가 뇌리를 때렸습니다. 아내 수지는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늘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아이 없이 둘만의 오붓한 삶을 즐기자던 그녀의 말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거짓말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방 출장을 다니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저축에 매진하는 동안 그녀는 이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를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다시 한번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 그들을 도망가게 두느니 차라리 모르는 척 물러나 완벽한 파멸을 준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거실로 나와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번호키를 누르며 들어왔죠. 여보, 나왔어. 일이 일찍 끝나서 빨리 왔네라고 외치는 제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안방 안에서 당황해 허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후 수진이 덜 말린 머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가 감춘 추악한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진 또 다른 흔적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없는 동안 이 거실을 누비던 로봇 청소기가 저에게 어떤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줄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낯선 시계의 잔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수진의 옆얼굴을 지켜보았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하게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죠. 그 평온함이 오히려 저에게는 기괴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2년을 함께한 사람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소름 끼치는 감각을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어느 주말처럼 장을 보러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참아왔던 숨을 내뱉으며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배신의 흔적을 찾아내야 할 차가운 현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길이 향한 곳은 우리 부부의 안방이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의 시계가 놓여있던 협탁 주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설마 아니겠지라는 실말 같은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침대 시트를 거칠게 걷어내고 매트리스 사이사이를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훑었습니다. 그러다 침대 밑 깊숙한 구석, 평소 청소기가 잘 닿지 않는 어두운 틈바구니에서 무언가 손끝에 걸려 나왔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서늘하고도 낯선 섬유의 감촉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꺼내어 보니 그것은 검은색 남성용 사각 팬티였습니다. 제가 평소 입는 브랜드도 아닐 뿐더러 저는 죽어도 입지 않는 디자인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신뢰라는 성벽이 이 작은 천 조각 하나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쥔 그 속옷이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불덩이라도 되는 양손바닥이 화끈거렸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쾌감과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매일 잠드는 이 신성한 침대 밑에 이런 추악한 물건을 남겨둘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제가 출장을 간 사이 이 집을 누구의 안방으로 만들었던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더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선 감정보다 차가운 증거가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때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로봇 청소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가전 매장에서 최첨단 카메라 디우흥 기능을 강조하며 수진이 직접 골랐던 최신 모델이었죠. 평소에는 구석구석 먼지를 잘 닦아주는 기특한 가전제품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집 안에서 벌어진 모든 추악한 진실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로봇 청소기와 연동된 전용 앱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안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기계가 때로는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앱의 메뉴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청소 기록 저장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산으로 1박 2일 출장을 떠났던 지난 수요일의 기록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저장된 영상 파일들이 날짜와 시간별로 정밀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날 오후에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으로 로봇 청소기의 낮은 시야가 펼쳐졌습니다. 바닥을 훑으며 거실을 가로지르던 화면이 소파 근처에 멈춰 섰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낯선 남자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 위에 와인병과 두 개의 잔을 놓아둔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제가 지난 수년간 보지 못했던 생기 넘치고 수줍은 소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있을 때는 늘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내 남자가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수진은 기다렸다는 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소파 위에서 벌어지는 진한 포옹과 입맞춤. 로봇 청소기의 렌즈는 그 추악한 미래의 장면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분노로 마비될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저는 익숙한 기시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수진이 작년부터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던 구청 독서 모임의 멤버인 재혁이었습니다. 수진은 모임이 끝날 때마다 오늘 읽은 책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인간의 고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라며 상기된 얼굴로 돌아오곤 했죠. 그 감동의 실체가 문학이 아니라 불륜이었다니. 그 고상한 대화의 끝이 제 집 거실 소파에서의 외도였다니. 제 역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유부남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진과 비슷한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주는 소중한 독서 친구라고 소개했던 그 남자가 감히 제 집 안방까지 들어와 제 시트에 몸을 섞고 제 결혼 생활을 유린했다는 사실에 분노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살해에 가까운 감정을 억누르며 저는 해당 영상을 클라우드 계정에 즉시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도 지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슬픔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수진이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40분 남짓. 저는 비닐봉지를 가져와 침대 밑에서 찾은 그 검은 속옷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탁물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평온하게 충전 중인 로봇 청소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기계가 없었더라면 저는 평생 수진의 가식적인 미소와 공무원이라는 단정한 신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바보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완전히 열렸습니다. 제가 해야 할 다음 일은 명확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멱살을 잡는 유치한 싸움 대신 법이라는 날카롭고 차가운 칼날을 갈아야 했습니다. 수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구청에서의 공직 생활과 명예, 그리고 그 남자의 가정을 어떻게 가루로 만들어버릴지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정교하고도 잔인한 설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파괴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냉혹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는 강남 서초동 근처에서 가장 독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이 차가운 복수를 완벽한 법적 승리로 이끌어줄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상한 징후가 느껴지시나요? 배우자의 가방 속 영수증 하나, 핸드폰의 잠금 패턴 변경, 혹은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변을 점검하십시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이 증거들을 들고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어떻게 그녀와 그 남자를 법적으로 매장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과정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복수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로봇 청소기의 렌즈 속에 담긴 그 추악한 진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의 가식적인 미소와 재혁이라는 남자의 뻔뻔한 침입.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화를 내고 짐을 싸서 나가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분노로 터뜨려버리기엔 제가 입은 상처와 12년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대한민국에서 정보와 법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충돌하는 곳, 바로 강남이었습니다. 평소 직장 생활을 하며 익히 들어온 평판을 토대로 저는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한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외도 증거 수집 전문이라는 문구가 예전엔 남의 일처럼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제 유일한 구명줄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50대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탐정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치정의 현장을 목격해온 듯한 그의 무미건조한 표정이 오히려 저에게는 묘한 신뢰감을 주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로봇 청소기에서 백업한 영상과 침대 밑에서 발견한 검은 속옷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유심히 살피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1차 증거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완벽하게 입증하고 특히 상대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현장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의 분석은 냉철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구청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탐정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직장 내 징계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을 넘어 상대의 사회적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 외도 시 가장 무서운 건 법적 처벌보다도 바로 이 징계입니다. 탐정과의 상담을 통해 밝혀진 제역의 정체는 생각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한 유명 수출입 무역회사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놀랍게도 그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고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자가 감히 남의 가정에 들어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독서 모임에 나간다고 하고는 누군가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탐정은 바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미행과 채증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실시간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독서 모임을 핑계로 퇴근 후 제역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 차 안에서 주변의 눈치를 보며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초구와 강남 일대의 호텔과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탐정의 렌즈는 단 한순간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은 제가 집에서 보던 지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금지된 사랑에 도취된 여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영원한 비밀은 절대 없습니다. 확보된 증거들을 들고 저는 서초구 법조타운에 위치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정 보고서의 퀄리티가 아주 높습니다. 숙박업소 출입 기록과 신체 접촉 사진, 여기에 로봇 청소기 영상까지 더해진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물론이고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압도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승률 100%를 확신하는 변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특히 수진의 직업적 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도덕적 결함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공식화되면 그녀가 평생 쌓아온 커리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헤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낀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민준 씨,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대로 아내에게 티를 내지 마세요. 평소처럼 다정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이 말은 저에게 가장 힘든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수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웃으며 그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가 제역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왜냐고요? 더 큰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화를 내지 마세요. 완벽한 증거가 모일 때까지는 포커페이스가 생명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주목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서는 제 가방 속에는 이제 한때 사랑했던 아내를 파멸로 이끌 법적 서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계획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을 배신으로 갚은 그녀에게, 그리고 남의 행복을 짓밟은 그 남자에게 제가 준비한 블랙리스트는 이제 막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 경험을 토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모든 진실을 쏟아내고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결전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갑게 식은 심장을 부여잡으며 거실 소파에서 저를 반길 그녀의 거짓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배신당한 자의 슬픔이 어떻게 냉혹한 복수로 변하는지 그 충격적인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복수극의 대단원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진실은 당신의 편입니다. 금요일 저녁,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저는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랑하는 아내 수진을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의 퇴근을 기다렸겠지만 오늘 식탁 위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갑고 무거운 파멸의 진실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남의 탐정사무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집해온 두툼한 보고서, 그리고 우리 부부의 침대 밑에서 발견한 그 추악한 검은색 남성용 속옷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여러분, 12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종이 몇 장과 낯선 천 조각 하나로 부정당하는 기분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윽고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수진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나왔어. 오늘 구청 업무가 좀 많아서 늦었네. 배 많이 고팠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가식적이고 평온했으며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래를 마치고 온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실 불을 켜는 순간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저를 발견한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민준 씨, 왜 불도 안 켜고 그러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사람 놀라게. 저는 아무 말 없이 턱끝으로 식탁 위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식탁에 다가갔고 그 위에 펼쳐진 수십 장의 사진들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제역과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
차 안에서 주변 눈치를 보며 지난 스킨십을 나누던 모습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의 집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나체로 엉켜있던 로봇 청소기의 기록 영상까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기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민준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건 사실 비겁하고도 진부한 변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죠. 당신이 지방 출장이 너무 잦아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무 외로워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것뿐이야.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12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뻔뻔한 대답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외로웠다고? 그래서 우리 집 안방까지,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우리 침대 위로 그자를 끌어들였나? 저는 휴대폰을 꺼내 로봇 청소기에 기록된 그날의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그리고 안방 문턱을 넘나들며 벌어진 추악한 행위들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산과 대구에 먼지 날리는 현장을 전전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너는 그 시간에 우리 집을 모텔로 만들고 있었어. 도저히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저는 미리 작성해온 이혼 협의서를 그녀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해. 재산 분할 따위는 꿈도 꾸지 마라. 예금의 30%만 챙겨서 몸만 나가.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 지급해. 네가 이 조건에 토를 달거나 서명을 거부한다면 나는 이미 준비한 이 모든 증거 파일과 경위서를 구청 인사팀과 그 상간남의 아내에게 바로 발송할 거다.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너도 알지. 그 결과가 어떨지. 수지는 패닉에 빠져 바닥을 기며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절대 영도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나 직장에서 잘리면 정말 끝장이야.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수진의 애원은 이제 사랑이 아닌 오직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내가 그자를 우리 안방 침대 위로 올린 순간 우리 사이의 기회라는 단어는 영원히 소멸했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내 짐 다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테니까. 저는 그 길로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그녀가 바닥을 치며 절규하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지만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라는 거대한 트흥다해가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오직 냉혹한 복수의 끝자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절대 감정적으로 먼저 터뜨리지 마세요.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법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밤이 지나면 수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쫓겨나듯 떠나야 할 것이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사냥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의 가정을 파괴하고도 뻔뻔하게 자신의 아내와 아들 곁에서 일상을 누리고 있을 그 남자, 제 역의 파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그의 회사와 가정에는 제가 보낸 진실의 등기 우편이 도착하고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뼈아픈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저는 세상 모든 배신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가담자들의 처절한 몰락과 제가 맞이할 새로운 아침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징후를 느끼고 있다면 지금 당장 휴대폰의 위치 추적이나 블랙박스 혹은 로봇 청소기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와 그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상간남 제역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단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진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친 자리에 남은 것은 비참한 폐허뿐인 것 같지만 때로는 그 폐허 위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새싹이 돋아나기도 합니다. 민준에게 지난 1년은 바로 그런 기적 같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배신으로 갚은 수진과의 인연을 단칼에 끊어낸 후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과 커리어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잊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현장을 누비며 땀 흘린 노력은 그를 최연소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시켰고 동료들은 더 깊고 단단해진 그의 눈빛을 보며 진심 어린 존경과 축하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더 가치 있고 깨끗한 삶을 향한 거대한 인생 청소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반면 순간의 쾌락과 외로움을 핑계 삼아 금기된 선을 넘었던 이들에게는 혹독하고 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불륜이라는 달콤한 유혹 끝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수지는 구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파격적인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사기록에 영구히 남을 불륜으로 인한 징계라는 낙인은 그녀를 공직사회의 투명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직 후에도 동료들의 싸늘한 멸시와 뒷담화를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 사직서를 던졌고 이제는 친정 부모님의 피눈물 섞인 눈총을 받으며 좁은 방 안에서 후회 섞인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우고 있습니다. 재혁 역시 비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 보낸 확실한 증거 자료에 그의 아내는 주저없이 이혼을 선택했고 재혁은 아들의 양육권마저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을 만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죠. 직장 내에 퍼진 추잡한 소문은 그를 15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나게 만들었고 이제는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 대신 변두리 원룸을 전전하며 술로 밤을 지새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과응보의 결과입니다. 민주는 다시 진심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주말마다 참여했던 등산 동호회에서 그는 지은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중학교 교사 지은은 민준의 아픈 과거를 모두 알고도 그를 편견 없이 오히려 그 시련을 이겨낸 영웅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민준의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보조를 맞추며 험한 산길도 함께 오르는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민주는 지은과 함께 드넓은 산 정상에 섰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눈부신 풍경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서 해맑게 미소 짓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진정한 마음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외도는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도박일 뿐이지만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민준의 눈앞에는 이제 배신의 그림자가 아닌 찬란한 희망의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오래된 진리는 이번에도 결코 틀리지 않았고 그는 이제 진정으로 사랑받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밝고 건강한 내일을 위한 대대적인 청소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옥 같은 배신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한 저의 복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고통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뼈아픈 대가가 따른다는 이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제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